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전 세계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회사들 비교하면서 유니콘 기업이 이제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고 10년 전에 잘 나갔던 기업이 미래에 잘 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분, 창업을 하실 분은 꼭 읽어봐야 될 그런 책입니다. 미국 얘기 되게 많고요.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아마존은 7.1배, 애플은 6.64배, 소프트뱅크는 3.12배가 커졌대요. 하지만 한국 기업은 삼성은 1.58배, 포스코는 1.2배, 현대차는 1.11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과 일본 기업은 뛰고 있다고 해요. 유니콘 기업이란 이 뜻은요,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뜻하는데 중국 기업은 83개가 포함되었지만 한국은 3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지. 동영상 메신저 틱톡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아이들 되게 좋아하죠. 이 회사인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는요, 매주 월요일마다 신입사원을 채용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력이 필요한 거죠. 이미 2만 명의 인력을 보유한 거대 기업이지만 더 많은 젊은이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트댄스는 이미 우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스타트업이다. 2018년 11월 이 기업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85조 원에 육박한다. 그 우버보다 훨씬 매출이 높대요. 우리는 우버는 많이 알고 있죠. 택시처럼 잡아주는,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 잡아주는 서비스죠. 그래서 보면은 틱톡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재미있게 동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 세계 최대의 어떤 그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업 기업이.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새로운 아이템으로. 2018년과 2008년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기업을 비교해보면 서로 겹치는 기업은 5개 뿐이래요. 그러니까 절반만 살아남고요, 절반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부자, 새로운 사장, 회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직원 평균 나이를 살펴보면요, 페이스북은 29살, 링크드인은 29살. 와,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기준 최상위에 자리한 구글과 아마존도요, 직원 평균 나이가 30살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깨어야 할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무조건 공무원이 돼야겠다, 교사가 돼야겠다, 공기업에 가야겠다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 쪽에 눈을 뜨면은 되게 머리 좋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첨단 기술, IT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스타트업은 청년 기업이다. 청년이 창업하고 청년이 운영하며 청년이 청년을 고용한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스타트업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컸을 때는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버가 세계 최대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그랩이 현대자동차로부터 2,8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와중에 한국의 공유 차량 스타트업은 파산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은 안 될까요? 지금 한국이 쇄국 정책을 하고 있죠. 다 이런 혁신의 도입을 막고 있어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성장 정책은 없고 성장 규제를 가로막는 이런 규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중국은 핀테크 시장,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진출해 있어요. 벌써. 제가 발리를 갔다 왔는데 발리에 있는 마트가 중국의 알리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환전하지 않고. 그리고 명동도 제가 알기로는 알리페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그 핸드폰으로 그냥 쉽게 페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게 지금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유명한 스타트업이죠. 오프라인 점포의 전단지들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집어넣고 이거 주문하고 싶다라는 니즈를 생기게 하고요. 처음에는요, 주문 전화를 상담원이 직접 했대요.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상담원이 이제 그 번호를 이렇게 여기다 주문하고 싶다고 이렇게 누르면은 상담원이 전화를 대신 걸어주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자동 주문 시스템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자동화 솔루션을 실제 시장에 적용을 하고 나서 거의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그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요. 처음부터 하면은 돈이 많이 들고 힘드니까요. 지금은요, 정부 자금 지원이 많이 풀려 있어서 스타트업 기업이 많이 양산된다고 합니다. 초기에 자금이 부족한 시점에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만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립해야 하는데 계속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스타트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스타트업이 자신이 없으신 분은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피하려면 끊임없이 리스크를 수용해야 한다. 스타트업의 혁신을 상징한다. 이 리스크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 이게 스타트업 혁신이래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는 게 스타트업이다 라고 해요. 혁신은요, 극단적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AI 분야에서도요, 아마존이 AI 플랫폼인 알렉사라는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 이분도, 지금 이 말씀하신 분도 중소기업청 기술 지원 사업으로 창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요즘 진짜 이런 창업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스타트업 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만든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기업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카카오톡,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아까 말한 우버, 틱톡, 유튜브, 이 많은 것들이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매장이 필요 없고, 뭘 파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은요, 사무실이 필요 없고 인력도 몇 명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속도감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삼성전자가 화웨이가 아니라 중국 국가라는 이 국가와 경쟁하고 있음을 안타까워 했다고 해요. 어떤 CEO는요. 왜냐하면 중국은 화웨이를 굉장히 보호하고 육성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좀 개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을 보면요, 답이 있대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 기업들이 무엇을 잘할까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서비스 세 가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정확히 구현합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만 잘해도 통했지만 지금은 세 가지를 다 잘해서 연결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기업의 CEO는요, 47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대부분 스타트업은 이제 아이디어가 좋거나 이제 그런 게 좋으면 외부에서 자금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은요, 한국에서 투자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해외 투자를 많이 받았대요.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에서만 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제한하는 콤플렉스가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한계 인간의 특성이죠. 나를 제한하는 콤플렉스가 내 성장을 가로막는다. 나는 한계 없이 전 세계로 투자를 받겠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첫 외부 투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작고 글로벌 시장을 노크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려면 뭐가 중요한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돈을 모으기 전에 사람을 모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사업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품앗이로 그냥 아는 사람끼리 많이 시작하죠. 대학생이라든가 친구끼리도 창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인맥을 이용하면 좋죠.
AI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AI 기술은 개인이 다 갖추지 않아도 되는 지능들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공부하면 되죠. 나에게 필요 없는 지식을 갖추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해방시킨 것이죠. 이걸 바로 자유획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AI가 앞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지금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어요. 자, 8%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8%가 뭐냐면 P2P,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이렇게 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굉장히 요즘 많이 늘었죠. 자, 우리나라 법률상 대부업을 등록해야 대출할 수 있는데 대부업 미등록 베타 서비스 기간은 7번 정도 거래가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5천만 원 정도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미등록 대부업체로 등록이 돼서 사이트가 차단이 됐었대요. 이때 많은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언론이 도와주면서 핀테크를 육성하자면서 왜 정부가 이런 규제를 하느냐라고 해서 초반에 이렇게 차단을 당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풀렸다고 합니다. 8%가 아마 그 이자가 그 정도 되나 봐요. 은행보단 비싸지만 그래도 고금리 대부업체보다 저렴하게. 이 회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는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플랫폼 서비스. 지금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상점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돈을 빌려줄 사람과 받을 사람 연결해주고 지금 유튜브도 영상을 올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 연결해주고 앞으로는 이런 게 정말 돈이 된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왜 창업을 많이 할까? 우리나라 사람은 왜 하지 않을까? 미국 대학은요, 투자 유치가 잘 된대요. 미국 학생은 자신의 기술을 발표할 자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없어도 투자받을 확률이 높죠? 솔직히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은 아이디어만 발표하고 누가 돈을 투자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대기업 입사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IT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발송된 모든 등기 우편의 내용을 조회해서 보관하는 업무, 3,900개가 넘는 우편 번호를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하고 막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대구 노동청 안동지청의 한 사회복무요원이 카이스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6개월에 할 일을 30분 만에 끝냈대요. 와. 그래서 막 인터뷰를 막 했대요. 6개월 걸리고 30분 만에 했으니까요. 인터뷰했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휴가를 챙겨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다.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6개월 업무를 30분 만에 끝냈으니 5개월, 30일, 23시간, 30분을 놀고 싶다는 뜻이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컴퓨터에 하청을 줘버리고 당신은 다른 시간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하루 중 여유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적었대요. 모든 기술 개발의 혜택은요, 인간을 나태하게 만든다. 자동차, 자율주행차는요, 앞으로 우리는 광고와 영화를 보면서 운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잠을 자고 드라마를 보고 이 시간에 누구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스타트업들도 모두 사람이 편리하도록 편리함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공부 시간을 줄이고 운전 시간을 줄이고 쇼핑 시간을 줄이고 심지어 TV 채널을 선택할 시간을 줄여 소비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래야만 소비자가 혁신으로 인식하고 스타트업에 열광한다. 스타트업은 인간에게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 편리함은 결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소비자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소비자의 시간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잘 되는 스타트업의 특징이 다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곧 돈이기도 하죠.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진짜 좋아하지 않은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기 싫은 일은 다 기계가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